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과감한 투자로 경제와 민생의 돛은 활짝 올리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가적 신뢰의 닻은 깊이 내린다.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천재 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참금 같은 재원입니다. 이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 바로 미래 대응 기금입니다. 이를 4대 중점 분야, 즉 청년 세대의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 추경 등이 필요시 동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평준화,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의 2배, 50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을 달성하겠습니다. 확보한 재원은 고스란히 대체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합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둘째, 인프라, 성장 거점, K컬처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며 재정사업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통합지방정부에 파격 지원합니다. 셋째, 청년,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와 적극 복지로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넷째, 안전, 자주국방, 경제안보, 실용외교로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없을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논의가 바로 대체에 불과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획산체가 앞장서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국민보고에서 우리 기업들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종, 동해, 울산 등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고, 기타 3-4곳의 부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는데 최소 3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부지 인근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 시설도 잘 갖춰줘야 됩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서 부지, 전력 확보, 인허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지컬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향후 피지컬 AI의 잠재 시장은 60조 달러, 약 8경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GDP 절반에 달하는 숫자로 지구상의 모든 기업들이 6개월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가 전 세계에 열게 될 부가가치의 크기입니다. 이 피지컬 AI 범용 플랫폼을 확보해서 부가가치를 독점하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이 바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생태계 역량을 결집해서 데이터 인프라, 두뇌, 그리고 신체로 이어지는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3대 민간 프로젝트, 민간 협력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부처 간의 경계를 허물어 민간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TF, 수요 공급 기업이 모여 수출 산업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얼라이언스,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부 지원의 전단 지원단까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에서 우리 기업들은 약 957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즉시 가동하여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시장은 기술의 성숙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해야 합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대형 R&D를 집중 지원하여 온디바이스 AI 칩을 조속히 확보하겠습니다. 예산,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도와 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선 메가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이나 규제 당국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AI 로봇 산업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시장 선점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국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워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전 한 도시가 휴머노이드에 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가 1,000억 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투자의 격차는 고스란히 시장 점유율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의 점유율은 86%, 우리는 현재 1%에 불과합니다. AI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합니다. 먼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전기와 물입니다. 기후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입니다. 현재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기가와트입니다.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기가가 넘습니다. 여기에 내연차 전기차 전환, 건물 난방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기가 이상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더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상황까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하고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용인과 광주 반도체 시설에만 하루에 약 200만 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규 산업 수요를 고려하면 약 100만 톤 이상의 물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수요가 큰 지역은 동복댐 증거와 같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가뭄 대비 차원에서 댐과 하천과 하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문명의 원천이고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방방곡곡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큰 결단으로 K반도체 성장 거점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호남권에는 기업의 800조 원 투자를 토대로 펩 4기 설치를 위한 국가 산단을 신규로 조성하게 됩니다. 용인도 펩 10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호남권은 새로 열고 용인은 앞당기면서 우리나라 K반도체 성장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 목표로 고속 교통 물류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기반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교통망도 함께 보강하겠습니다. 산단, 정주, 교통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호남권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도 신속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조성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입법과 조직을 신속히 보강하겠습니다. 호남권과 용인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괴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교육 훈련 시스템, 그리고 대학의 훈련 시스템, 그리고 공공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AI, 반도체, GX 등의 전문 인력을 20만 명 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서 부담하기 어렵고 그나마 임차 구하기도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 그리고 민간 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거 등 신유형 공공임대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이 청년 정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 즉 헌법적 가치를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 투자를 통해 든든한 사회 안전 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터 든든입니다. 공정한 계약, 정당한 보수 등 일터에서의 기본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 든든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복지의 출발선은 같게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노무 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 든든입니다. 노무 제공자들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 기준은 합리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 든든입니다. AX 등 기술 산업 변화에 맞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든든입니다. 오늘의 노동으로 내일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제공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을 촉진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가칭 함께 모아 공제를 추진하여 맞춤형 노후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담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K노동회의소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시민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기구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간을 위한 AI 기술혁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완수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게 했던 세종의 꿈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AI 주인공이 되기 위한 모두의 AI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6년 온 백성이 쉽고 편하게 글을 읽힐 수 있게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AI가 한글과 같이 누구나 익혀야 될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AI 역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중에서 3명 중 1명은 아직도 AI를 접하지 못하고 실제 이 AI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성형 AI를 외산 AI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자국의 AI, 독자적인 AI를 통한 AI 서비스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한글 산수처럼 AI를 익히고 이제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독자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범용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도 전 국민들이 보다 더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AI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AI 사용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오류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이용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면서 AI 모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 다음에 이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잘 집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오늘이 그 출발점 같습니다.